필름을 깔아놓고 이제 저희들이 잎을 따면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말라서 병이 있는 잎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때 잎에 요 잎을 반사필름 위에다가 이렇게 따놨는데 지금 이렇게 말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필름 위에는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사필름을 깔기 전에 반드시 잎을 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어찌 보면은 고정관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따기 전에 그 잎을 따기 전에 반사필름을 피고 나중에 잎을 따게 되면은 그래도 좀 시기를 늦춰서 잎을 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잎을 조금 더 많이 따더라도 사과 그 품질에 좀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반사필름 위에 잎이 군데군데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과 색 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지금 5년 큰 사과나무. 이게 마루바 그 일반 대목인데 5년 키워서 지금 개심형으로 그 가고 있는 그런 사과나무입니다.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미 또 옆에 있는 나무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꽤 많이 남아서 심었습니다. 그 마루바 같은 거를 이제 마루바나 뭐 일반 대목이나 아니면 다른 그 작은 사과나무들 M9이라고 해서 뭐 M26이나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자랄 적에는 이렇게 조피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피 증상이 생기는 거는 그 나무 가지에 굵은 가지를 떼내면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나무가 매년 조금씩 굵어가면서 새살로 계속 교체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굵은 가지를 절단하면서부터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 원줄기가 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가지는 조피가 거의 없는데 밑으로는 조피 증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이 가지가 더 이상 굵어지지 못하고 이 위에 있는 가지가 요 아래에 있는 기부의 원 가지만큼 굵어지면은 이 가지가 또 조피가 벗어지면서 사과나무 색깔이 이런 사과나무 색깔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무 가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접히 정상이 없는데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접히 정상이 생기는데, 이 생긴 거는 이렇게 굵은 가지들을 잘란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접히 정상이 있는데 요 위로는 접히 정상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관찰해 보시면은 나무가 언제 어떤 일을 겪었을 적에 나무가 접히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가지시고 사과나무를 대하시면은 조금 더 건강한 사과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과나무도 이 가지 전체가 이제 없어질 가지인데, 이렇게 큰 가지를 하나 없애고 점점 작게 만들어서 이 가지 전체가 없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 작업을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무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용을 해가면서 과원주의 생각이 맞다면은 나무가 잘 클 것이고, 틀렸다면은 사과나무가 잘 안 크겠죠.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걸 영상을 올렸었나? 이렇게 다 죽어가는 나무인데 불안병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고, 지금 가지 남은 부분은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만 남았는데 사과나무 사과는 꽤 많이 달리고 지주도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이 사과나무의 생명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 밭에는 그래도 이 농장보다 냉해 피해를 그렇게 서리 피해를 좀 덜 받아서 하단부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과가 상당히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 피해가 우리 과수농가들한테 주는 데미지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에도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접히가 없는데, 이런들은 접히가 있지만
접히가 있지만 매년 이렇게 잘 뻗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지면은 이렇게 깨끗한 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겨울에 작업을 좀 해주면은 좋은데 올해는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영적 방제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벌레나 붕해나 이런 것들이 밀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무가 속에서 이렇게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런 껍질이, 묵은 껍질들이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견무늬 썩은병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병이 계속, 잠복하고 있고 계속 거기서, 병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매년 조금씩 굵어져야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매년 나무가 굵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과나무에 소나무 껍질 묵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듯이 이렇게 그래야지 사과나무가 건강한 사과나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과나무는 조금이라도 자꾸 굵어야지, 조금이라도 자꾸 굵어져야지 나무가 건강해지지. 나무가 굵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옛날에 치료를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점점 자꾸 굵어지니까 이렇게 뻗어줍니다. 이 나무도 일반 대목의 나무인데 지금 이런 나무들은 밑에 접히 증상이 전혀 없죠. 이렇게 나무는 건강하게 커야지 또 좋은 사과들도 달리고 나무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이런 나무들도 예전에는 다 저렇게 접히도 없었고 다 저랬었는데 이렇게 큰 가지들을 자라면서 점점 나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접히 증상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반 대목. 중간중간 이제 일반 대목이 들어있어서 M106의 옛날 나무들이 이제 건강해지지 못하고 이제 자꾸만 죽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일반 대목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가원을 개원하는 비용이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들질 않습니다. 그냥 수시로 이렇게 작은 나무도 심고 계속 그렇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 한 번에 뭐 몇천 평을 싹 밀고 새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수확을 못하는 그런 개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번 과원을 개원을 하면은 거의 평생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 나무도 일반 대목 마루바입니다. 네. 이제 위에 있는 심은 다 없어지고 있고 곧 이제 심이 없어지고 4개의 가지로 동서남북 4개의 가지로 남을 겁니다. 이 나무에 방해되는 옆에 나무는 이렇게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축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지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지금 사과가 달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계속 좀 확장시키고 키우는 게 나무에게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자꾸만 축소시키고 억압하는 사과나무보다는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확장시키는 나무일수록 나무는 훨씬 건강합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지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축소시키는 나무가 있고 확장시키는 나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전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꽃사과인데 사과 많이 굵은 꽃사과라서 여기도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가지들은 나무 앞으로 없어질 가지,
그러니까 축벌시키는 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옆에 있는 가지들보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가지라서 이렇게 사과를, 착과도 그게 맞춰서 착과를 시키고 전지도 그게 맞춰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